출생과 함께 요정들에게서 아름다움과 노래의 선물을, 초대받지 못한 마녀에게 죽음의 저주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축복과 저주를 짊어진 소녀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 잠자는 숲속의 미녀. 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디즈니의 위대한 고전 영화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여러분이 모르셨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목은 어그로예요. 혹시 디즈니 영화의 모태가 된 원전 잠자는 숲속의 미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디즈니와 마찬가지로 초대받지 못한 마녀 혹은 요정이 공주에게 저주를 걸고 아직 선물을 주지 않았던 마지막 손님이 죽지 않되 영면에 드는 걸로 내용을 고치고 결국 공주는 16살에 몰래바늘에 찔려 영원한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100년이란 시간이 흐른 끝에 지나가던 백마탄 왕자님이 진실한 사랑의 키스로 공주를 구해주고요. 하지만 디즈니는 오로라 공주가 잠에 드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남주인공 필립이 그녀를 구하는데 걸린 시간은 하루, 정확히는 반나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말레피센트 합본 아트북에선 공주가 외관상 나이를 먹지 않았어도 80살은 어린 남자와 연애하는 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서 각색한 거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판 초면인 원작과 다르게 구면으로 만든 건 물론 시나리오상의 개연성을 신경 쓴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1950년대 한창 유행하던 로맨스 클리셰 보이미츠 걸을 차용한 거라고 짚어줬습니다. 보이미츠 걸, 남녀간의 우연한 만남이 스토리의 중심을 꿰뚫는 시나리오. 다른 작품으로 예를 들자면 천공의 성 라퓨타, 월이, 타이타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얘네랑 같은 궤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대표적인 테마곡 Once Upon a Dream.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톰과 제리 보신 분이라면 마이스 폴리스 에피소드에서 거의 똑같은 배경음악이 나온 걸 기억하실 겁니다. 톰과 제리가 디즈니를 표절한 걸까요? 다행히도 그런 건 아닙니다. Once Upon a Dream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발레곡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나온 왈츠를 원작으로 하니까요. 원곡은 신부를 찾느라 슬픈 왕자를 마을 사람들이 꽃으로 위로해주는 내용인데요. Once Upon a Dream을 포함해서 디즈니 영화판 사운드 트랙은 전반적으로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발레곡을 원곡으로 두고 있습니다. And now the gates of a dungeon part, and our prince is free to go. 비주얼적으로 완벽한 영화에 어우러지는 완벽한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발레곡이라고 판단한 월트 디즈니의 선택인데요. 원곡을 그대로 복붙한 건 아니고 작곡가 조지 브런스가 1958년 9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독일에서 발레 악보를 음표 단위로 영화의 각 장면, 각 노래에 어떻게 적용해야 적합할지 하나하나 연구하는 생 노가다 끝에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오로라 공주의 드레스 색이 분홍색, 파랑색 두 가지란 거 다들 아시죠? 대표 이미지론 분홍색만 쓰이지만요. 영화에서 요정들이 드레스 색깔을 두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제작진이 드레스 색깔을 뭘로 할지 싸운 일화를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장면을 분홍 드레스가 장식해서 오로라 공주는 상품 이미지에서 언제나 분홍색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분홍 드레스가 영화에서 나온 시간을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영화에서 분홍 드레스가 화면에 잡히는 시간은 1분은커녕 20초가 될까 하는 정도입니다. 오로라 공주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푸른 드레스만을 입고요. 분홍 드레스는 오로지 요정들이 색깔 싸움을 할 때 마법으로 색이 바뀌는 그 순간에만 화면에 잡힙니다. 오로라 공주가 온전히 분홍 드레스만을 입고 있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로 오로라 공주의 원조 성우 메리 코스타 여사님이 2008년 잠자는 숲속의 미녀 블루레이 발매 기념 인터뷰에서 오로라의 드레스 색으로 무엇을 지지하는지 질문받은 적이 있는데요. 메리 코스타는 분홍색을 지지했습니다. 필립 왕자의 에마 삼손의 울음소리는 실제 말 울음소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우가 있습니다. 바로 도날드 덕의 초대 성우 클라렌스 내쉬인데요. 그는 삼손의 성우로서 정말 완벽한 말소리를 냈습니다. 삼손뿐 아니라 오로라 공주와 놀던 부엉이와 말레피센트의 사형마 디아블로에게도 델러스 맥캐넌이란 성우가 배정되어 있고요. 부피의 초대 성우인 핀토 콜빅도 말레피센트의 종복 중 하나로 나왔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원제는 슬리핑 뷰티. 직역하면 잠자는 미녀고 사실 숲과 관련된 단어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오로라 공주가 숲속에서 잠드는 내용 같은 건 나오지 않죠. 그녀가 잠든 곳은 풀한복이 없는 깔끔한 탑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작품의 진정한 원제는 프랑스어 제목으로 된 샤를페르 동화에 있는데요. 이 문장에는 정확히 숲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발레곡 원제에도 그렇고요. 원작 동화에선 공주가 잠든 100년 동안 그녀의 성 주변에 가시덤불
숲이 자라나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제목이 완성되는데요. 영화에서도 사실 말레피센트가 필립 왕자를 막기 위해 폭풍 속에서 가시덤불 숲을 소환하며 오로라 공주의 왕국이 가시덤불 숲에 뒤덮여 진정으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제목이 완성됩니다. 또는 영화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필립의 시점으로 보면 숲속에서 만난 미녀가 잠든 것이니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사실 이 영상은 전에 말한 디즈니 캐릭터들 이름 분석의 후속작이었는데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 할 이야기가 많아지고 101마리 달마시안때도 이름 얘기와 함께 여러 비하인드를 설명했기에 기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 테니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